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5년 프리미어리그의 여름 이적 시장이 9월 2일 마감되었습니다. 올 여름 이적 시장 수놓았던 이적 이슈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중위권 에이스가 적합한 잭 그릴리시. 그동안 그릴리시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먹튀였습니다. 그럴만했죠. 맨체스터 시티에서 보여준 모습이 최악에 가까웠기 때문 그릴리시는 지난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맨시티에 합류했고, 당시 이적료는 1,800억에 달했습니다. 도쿠의 합류로 입지가 줄어들었고 결국 올여름 에버튼 임대를 택했습니다. 개막전과 2라운드까지 그릴리시는 2경기 연속 2도움을 기록합니다. 2020-2021 시즌 27경기에서 7골 12도움을 올리며 중위권 아스톤빌라에서 에이스였던 그릴리시가 에버튼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9위는 챔스 최고의 골키퍼를 영입한 맨시티. 맨시티에서 8년을 보냈던 골키퍼 에데르송이 올여름 페네르바체로 옮기면서 맨시티는 새로운 골키퍼 물색에 나섰고, 지난 시즌 2부 리그 번리에서 맹활약하며 올해의 선수로 성장한 트래포드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맨시티 첫 3경기에서 기복 있는 모습으로 팀에 믿음을 주지 못했고, 맨시티는 이적 시장 마감을 앞두고 파리 생제르맹의 돈나루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16살에 데뷔해서 줄곧 세계 최정상 골키퍼로 10년을 활약했고, AC 밀란, 파리에서 412경기나 뛰었죠. 파리와 연봉 협상 이견을 두고 결렬되자 파리는 리그왕 올해의 팀에 선정된 슈발리에를 영입해 돈나루마 이탈을 미리 준비했고, 돈나루마 본인도 파리와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맨시티가 돈나루마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484억. 이적료보다 연봉이 관건이었는데 맨시티는 귄도안과 아칸지를 팔아 돈나루마의 연봉을 준비했습니다. 8위는 이적 직전 토트넘에서 아스날로 선택. 올여름 토트넘은 프리시즌 경기에서 10번 에이스 제임스 매디슨이 무릎 전방 십자인대에 파열 중상을 입게 되면서 수술대에 올라 시즌 전체를 다 날릴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이스 에베레치 에제를 영입해 틈을 메우려고 했지만 아스날의 재빠른 하이제킹으로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맙니다. 올여름 이미 모건 캡스 화이트를 놓친 토트넘으로선 에제 영입이 간절했던 상황. 아스날은 하베르츠의 부상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과거 아스날 유시 출신이고 드림클럽이 아스날이었던 에제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낚아채는 데 성공을 합니다. 매디슨 부상 이후 3주 가까이 시간을 허비한 토트넘과 달리 아스날은 하베르츠가 부상당한 지 하루 만에 에제 영입을 위한 합의를 끝냈습니다. 다행히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에제 영입 실패를 전화위복으로 삼았습니다. 7위는 주급 5억 스털링의 첼시 잔류. 첼시는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5,300억을 들여 주앙 페드로, 기튼스, 델랍 등 많은 공격수를 영입했습니다. 마두에케, 은쿤쿠, 펠릭스까지 기존의 공격수도 방출하며 큰 변화를 주는데 성공까지 했죠. 문제는 스털링이 첼시에 잔류했다는 것입니다. 2022년 맨시티에서 첼시로 온 스털링은 지난 시즌 마레스카 감독의 전력에서 제외되었고 아스날로 임대를 가기도 했습니다. 아스날에서의 활약은 실망스러웠고 다시 첼시로 돌아왔죠.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스털링의 거취는 불투명했고 풀럼 팰리스 등 런던 구단과 연결되었지만 그의 잔류 고집은 결국 꺾지 못했습니다. 첼시 보드지는 안 팔리는 스털링에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6위는 홈 고별전 없이 미국으로 떠난 손흥민. 토트넘에서 10년을 활약해온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여름 프리시즌 기간 중에 구단과 이별을 발표했고 미국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EPL 정상급 공격수로 수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했던 손흥민은 결국 유로파리그에서 주장으로 팀의 우승을 경험하며 구단 전설로 등극했고,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스 진출권을 따내 손흥민의 챔스 활약을 기대하는 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2026 월드컵을 준비하며 33살에 접어든 자신의 기량이 이젠 내리막을 향해 간다는 걸 알고 있었죠. 다른 빅리그 팀들이나 중동에서의 러브콜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추천과 여러 환경을 고려해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5위는 EPL 왕 데브라이너의 FA. 손흥민과 마찬가지로 2010년대 프리미어 리그와 벨기에를 대표했던 미드필더 케빈 데브라이너 또한 올여름 10년간 함께한 맨시티와 작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구단들의 높은 연봉 제한도 있었지만 그는 유럽 최정상 무대에서 경쟁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이끄는 나폴리는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조직력을 끌어올리며 세리에에서 우승했고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을 점점 키우고 있었죠. 데브라이너는 나폴리가 유럽 무대에서 메인에 있는 팀이라 생각을 했고 이적 직후
세리에 A 1라운드에서 데브라이너의 데뷔골을 프리킥골로 바로 신고했습니다. 맨시 생활 막바지 부상으로 출전 시간이 대폭 줄었던 데브라이너가 34살에 다시 클래스를 증명할지 올 시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4위는 물갈이가 싹 된 맨유 공격진. 맨유가 올여름 가르나초를 펠시로 팔고 안토니를 베티스로 이적시키는 등 많은 공격수를 처분했습니다. 호일런, 레시포드, 산초까지 임대로 타 팀으로 보냈죠. 안토니는 지난 시즌 베티스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며 베티스 행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이적료가 걸림돌이었고 베티스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결국 359억에 안토니를 데려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가르나초는 놀랍게도 첼시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결승 선발 제외로 아모린과 사이가 틀어진 가르나초는 752억 거액에 팔아치웠죠. 쿠냐, 브라이언, 음베모, 세시코가 새롭게 합류하며 공격진이 모두 물갈이된 맨유. 세시코는 아직 리그에 적응 중이지만 분명 초반 쿠냐와 음베모의 활약상에 맨유 팬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3위는 니콜라스 잭슨의 기묘한 이적. 올여름 첼시는 공격의 주황 패드로 델랍을 영입하면서 전방 공격수에 대한 보강을 마쳤습니다. 클럽 월드컵에서 첼시가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잭슨은 교체 자원으로 완전히 밀리고 말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넨과 강하게 연결되었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잭슨은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상황에서 델랍이 부상을 당하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첼시는 잭슨의 바이에른 미넨 임대 이적을 취소했고 잭슨에게 복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잭슨과 에이전트 모두 분노했습니다. 첼시는 결국 이적 시장 막판 썬더랜드로 임대를 떠난 마르크 기우를 복귀시켰습니다. 26일 만에 복귀였죠. 잭슨의 미넨 행에 다시 속도가 붙었고 1년 임대로 270억에 경기수가 충족되면 1060억 의무 이적 조항이 발동되는 계약에 합의합니다. 사실상 영입 안 하려고 큰 임대료를 지불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2위는 역대급 이적료를 쓴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단일 시장 역대 최고 지출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7,800억을 쓴 것이죠. 라리가는 1조 1,000억을 썼고 분데스리가는 1조 3,000억, 세리에 A는 1조 9,000억, 리그앙은 1조 700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 한 팀이 한 리그를 휘두를 수 있는 큰 금액을 썼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따지면 5조 6천억인데 유럽 다른 빅리그 전체 지출금을 모두 합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더 많습니다. 하물며 올 시즌 8년 만에 1부 리그로 갓 올라온 썬더랜드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쓴 돈이 3,040억입니다. 이는 라리가 지출액 1위 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여름 이적 시장 지출액보다 더 많이 쓴 것이었죠.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빅클럽들은 주전급 한 명 영입에 1,000억 이상을 쓰는데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유례없는 태업 이적 사태. 올여름 이적 시장은 유례없는 항명, 태업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선수들이 이적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상 묵묵히 뛰었던 선수에겐 구단의 갑질이, 난리를 친 선수에겐 수혜가 돌아가는 사례가 생긴 것입니다. 지난 시즌 27골을 터뜨린 알렉산더 이삭이 대표적이었죠. 리버풀은 올여름 공격진 개편 과정에서 이삭을 영입 대상으로 정했지만 뉴캐슬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직접 불만을 표출하며 상황은 급변했고 훈련까지 이탈해 개인 훈련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아가 공개 성명을 발표하며 뉴캐슬의 강경 대응을 묵살해버렸고 결별,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적 시장 막판 결국 뉴캐슬은 리버풀과 협상에 응했고 역대 EPL 1위 이적료 2,350억에 사인을 합니다. 이미 2달 전 1,150억에 플로리안 비르트를 역대 EPL 1위 이적료로 데려왔던 리버풀이 또 한 번 역대 기록을 깬 것이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